안녕하세요. 손옥사입니다. 이제 초가을이에요. 초가을이라 어제 저녁서부터는 좀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맨날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뒤척거리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잤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뭐 새벽이나 저녁 때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갖고 못 자던 잠을 어제는 푹 잤습니다.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, 다시 한번,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 인사를 드리고요.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거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일어나가지고 저는 항상 하루에 일일 일식을 하는데 원래는 저녁 한 4시나 5시 돼서 먹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 쓰던 돈을 썼어요. 그러니까 3,000원에 도너스가 4개인데 도너스가 또 커요. 그거 이제 도너스 먹으면서 방송을 할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도너스를 먹고 방송을 합니다. 방송을 저장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그 전에 겪었던 것 중에서 통신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때가 한 17년도였으니까 3년, 4년, 7년 전이죠, 벌써. 7년 전인데, 내가 이제, 우리 바로 옆집에 살면서 정이 들었던 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. 성은 정씨인데, 내가 이제 정씨 삼촌, 이렇게 불렀습니다. 근데 그분이,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술 때문에 저기 왔어요. 이 뇌졸중.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하면서 이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가 왔어요. 지적장애가. 그래서 지적장애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삼촌이 어느 한순간 여자를 만난대요. 여자를 만난다고 합니다.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맨날 전화가 온다.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냥 뭐 이제 약간 지적 장애가 있으시니까 뭐 이제 이상한 소리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폰 내용을 보니까 뭐 전화 주고받는 게 사실이더라고요. 그런데 가스라이팅 아시죠? 가스라이팅. 전화해서 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. 아니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 뭐 전기세가 없다. 이런 식으로 그 삼촌한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서 돈을 요구를 해갖고 그 삼촌이 돈을 부숴주셨더라고. 그때 당시에
이 삼촌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어요. 방세가 15만 원이었고. 그 방세 15만 원 주고 남는 돈 35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에 생활하시는 분이 그런 악마 같은 게 쓰레기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뭐 5만 원, 뭐 10만 원, 뭐 많을 때는 뭐 20만 원 이렇게 붙이고 담배 살 돈도 없어가지고 꽁초를 주워 피는 거예요. 아, 여기서 나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. 사실 알고.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랑 통화를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이 정쌤촌이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제대로 제대로 이제 이 판단할 그 능력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냐. 이거는 범죄다.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전화를 툭 끊어. 그래서 그 삼촌한테 이거는 이 여자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여자는 지금 돈을 갈취하는 거다. 거짓말하면서.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가갖고 그 내용을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붙여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이 삼촌이 붙여준 거예요. 그 악마 같은 게 쓰레기가 사회적 약자 돈 진짜 아마 한 60만 원 돈, 6, 70만 원 돈 되는 그 아주 그냥 조그만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되는 분의 돈을 갈취하고서 법적으로 아무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. 거기서 내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 왔었어요. 그때도. 그러니까 내가 이 화를 이제 술을 먹었을 당시에 나는 이렇게 참다가 폭발하는 성격이라 술을 먹었을 당시에는 그 전에 이 억눌렸던 게 올라와요. 그래서 막 좀 과격하게 변하고 좀 슬버릇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. 도무지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그래도 이 정삼촌이 본인이 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거야.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기를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절대 이제 주지 말라고, 여자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안 했어요.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막 욕을 했죠. 쌍욕을 했죠. 개쓰레기라고. 쓰레기잖아요. 그런 인간들도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다가 뇌졸중이 와서 진짜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한 달 겨우 사시는 분 돈 빨아먹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? 사람이 숨쉬고 말하고 뭐 이렇게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널리고 널렸다는 겁니다. 널리고 널렸다고요. 내가 이런 비슷한 경우에 내용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. 나 역시 그런 방법에 당했던 아주 그냥 멍청한 놈 중에 한 명이고요. 저 역시 당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이 사회적 약자분들, 특히 어르신들 공격 대상으로 삼고 노리고 있어요. 왜? 잘 모르니까 어수룩하니까 당하는 거죠. 근데 어수룩할 수밖에 없잖아. 나이 드신 분들. 나는 핸드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예 안 건드는 거야. 만약에 문자가 오잖아요.
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을 안 합니까? 안 합니다. 왜냐면은 난 모르는 사람인데 문자가 왔으면은 그거 클릭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어?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피해를 본 당사자인데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갖고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분들, 그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지금 나이 어린 층에서는 뭘로 당하냐?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도박. 예? 도박 있죠, 도박.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뭐 홀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홀짝 해가지고 뭐 50대 50이죠. 그거에서 맞으면은 돈 따고, 안 맞으면 버리고, 돈 잃어버리고, 그렇게 해서 빚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지나가면서 왜들 보는 거야?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, 정부는? 아니, 이 사법부에서 근무하신 종사자분들 왜 그런 거 해결 못합니까? 왜? 예?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 못해요? 학생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지들끼리 또 돈놀이도 하더만. 예? 지들끼리. 그래갖고 돈놀이도 하면서 막 대출해주고 대출이자 챙기고, 사채업자들, 불법 사채업자들 하는 짓거리 벌써 애들 때 벌써 하더라고. 애들 때. 벌써부터 이런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? 예? 썩어 빠졌는데 이런 걸 왜 잡지 못하는 거야? 안 잡는 거야? 못하는 거야? 얘기를 해봐.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적인 해결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, 과연 민주적으로 해결해갖고 그런 범죄자들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? 사회적 약자들 기만하고 어르신들 등쳐먹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 싹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? 안 잡아내면은 사회적 약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죽어요. 그렇다고 해서 사기당해갖고 그 사기당한 돈 받을 수 있느냐? 없어. 나도 못 받았거든. 그 받을 방법도 없어요. 그리고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. 그때 그 삼촌이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,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해서 개통을 해줬나봐요. 신용 불량자라 개통을 해줬는데, 이 쓰레 같은 놈이 그 개통한 휴대폰 갖고 결제를 오지게 한 거예요. 아주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. 그래 놓고선 돈을 안 주면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느냐? 그 핸드폰을 개설해준 정치삼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. 네? 그 지적장애가 있는 그 정신지체가 있는 정치삼촌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. 한 달에 5, 60만 원, 좀 약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. 한 7년 전에는. 그 돈 받아가지고 언제 갚아 그거를. 그래도 다 주셨어요. 근데 그 당사자를 내가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해도 주는데 잡느냐. 주지도 않았어, 끝에는.
그렇게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.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해요. 정도를 원합니다. 그런 세상을 놔두게 될 때는 그 사회는 붕괴가 돼버립니다. 붕괴 아시죠? 붕괴. 무너져 버린다고요. 인간들의 거의 인간들이 한 7, 80%가 다 썩어 빠졌는데, 부패하고, 그런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과거사를 이렇게 봐도 썩어 빠지고 부패한 나라는 항상 멸망했어요. 아주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. 근데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바로 잡을 기미가 안 보여. 그런 걸 바로 잡을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우리가 딱 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수없이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놈이 쓰레기일지 몰라. 사람 등쳐먹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사기치는 놈일지 모른다고요. 너무 비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비약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. 왜? 사회적 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먹잇감이 돼버려. 왜? 강한 사람이나 힘 세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쳐먹을 수가 없거든. 등쳐먹다 잘못되면은 진짜 막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. 에? 그래서 이런 범죄자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항상 노리는 게 사회적 약자나 선한 사람들, 착한 사람들입니다. 예?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결국에 욕하는 건 당한 사람이에요. 선한 사람. 뭐 그렇다고 이제 잘 몰라서 당한 노령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,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? 피해자잖아.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이 먼저 가갖고 나 좀 때려줘요, 내 돈 가져가줘요 이럽니까? 아니에요. 먼저 다가와. 이 사기꾼, 이 쓰레기들이 그래놓고 떠들어요. 예? 이 아가리로 텁니다. 예? 말은 털어. 아주 기가 막히게 털어. 말 잘해가지고. 그래놓고 설득을 시켜. 그러면서 빨대 꽂아갖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.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영업 방식이 대기업서부터 있어. 통신사도 그렇고 자기들 빠져나갈 국리는 다 하면서. 그래서 뭐 녹취됩니다. 막 처음에 이래.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. 그럼 무슨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. 그래서 나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가지고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 설득을 시켜. 전화를 해갖고. 계속 전화를 해. 그래서 어떻게 딱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볼 때,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왜 그렇게 날 설득시킬 때 내가 괜찮게끔 느끼게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능력이니까. 그래서 좋은 것 같은 거 같고, 예. 이러다가 나중에 결과 보면은 뒤통수야, 빵. 사람 상대할 때 정면을 응시해야 돼. 그리고 우선 진실로 진짜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. 뭐 이익관계, 사리사욕에 의해서 내 욕심만 살려고 상대방한테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개쓰리 같은 짓거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. 범죄 아니야. 그런데
이 사람들이 그런 걸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. 어? 나중에 또 저기 그러겠지. 아, 녹취 내용 봐라. 녹취 내용 봐라. 당신이 그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.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. 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 상당히 불합리한 집단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. 이 저울의 무게가 있잖아요. 저울의 무게가 50대 50으로 공정하게 있은 상태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봐야 돼. 어떤 사건이든지. 그런데 이게 아니야.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어. 응?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어. 응? 공평하게 이렇게 딱 50대 50을 맞춰갖고 그 사건의 내용을 바라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은 거야.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 운영 방식이에요. 지금 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사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썩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. 저울의 무게는 항상 정확해야 돼. 50대 50. 거기에서 그 내용 가지고 저울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저울질을.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. 그럼 이건 법이 아니야. 법이 아니라고요. 이건.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. 내가 화가 나는 건 사회적 약자분들 있죠. 사회적 약자분들을 등쳐먹거나 사회적 약자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떠한 행위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혜택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통신사에서 제대로 된 혜택,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, 그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그 이유는 뭐고 그 문제점은 뭔가 정부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속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악마가 들어가 있어요. 왜? 그래야 지들이 이익을 내고 돈을 버니까. 지네가 이익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거? 그런 거? 안 봐. 겉으로는 뭐 도덕적인 척 하겠죠. 근데 속으로 보면은 결국엔 지들 욕심이에요. 지들 이익이고. 예? 아, 이러면 뭐 망해요. 뭐 이러면 안 된다. 요지를 하잖아. 결과적으로 그거는 지가 망하니까 그래. 지가. 그렇게 하면 지가 망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. 지가 망하니까. 아, 나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일단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, 그 정치 삼촌은 돌아가셨어요.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부인도 있었고 딸도 있었어요.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.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친인척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없더라고요. 죽었을 때. 그때 저도 그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없었어요. 왜냐면 몰랐으니까. 이 빈소에 가서 절이라도 못했습니다.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서 참 속상한 부분이에요.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 살다 죽어갑니다.
그래야 돼요? 그래야 되는 게 세상입니까? 최소한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진짜 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개쓰리 같은 인간들한테 사기당하고 핍박받지는 말을 않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죠. 제가 부탁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. 그게 누구라도 예의가 없어야 돼요. 이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 투명하게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많은 그 사회적 봉사단체 분들과 그리고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, 사랑이 충만한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. 제가 이제 그 정치삼촌 돌아가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.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었는데, 내가 바보니까,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단 한 가지도 풀어주지 못했어요. 도와주지 못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,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. 이 세상에 성토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디딤돌 씨앗 통장,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통장 개설로 후원자분께서 1만원을 후원하시면은 그 비영리 재단에서 1만원을 또 후원해 주시고, 또 관련 지자체에서 4만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총 6만원이 매달 저금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보호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그 돈을 디딤 씨앗 통장의 돈을 자립하는 아이들에게 선물하게 됩니다. 주게 돼요. 아주 좋은 내용의 후원이고, 부담도 10,000원이면 솔직히 부담이 그러니까 큰 분들도 많겠지만은 10,000원이면 10,000원에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선물, 작지만 큰 선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일종의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내 주머니에서 10,000원은 나가지만 그 10,000원으로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디딤 씨앗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참 훌륭한 방법이라고 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. 일단 오늘 업로드는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업로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인사를 드리고요. 다음 업로드 때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있다면은 고맙고 감사한
인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